안녕하세요.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입니다. 네, 오늘은 노무사가 전하는 직장인의 미래와 퇴사 이후의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노무사, 로스쿨, 다른 전문 자격증, 창업 등을 준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직장인 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어떤 점들이 퇴사 이후에 고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 두 번째는 직장인, 그러니까 우리들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환경은 크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의 대체, 노동의 파편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율주행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율주행이 레벨 5가 한 5년 내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데 운전에 있어서 사람의 노동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운전에 노동이 필요 없겠죠. 그 외에 다른 효과도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의 목적을 보면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되면 사고가 없어지겠죠. 사고가 없어지면 지금처럼 튼튼한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철강으로 만든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철강 산업은 훨씬 더 무너질 수가 있을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으니 우리는 자동차 보험 또한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계속 같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대중교통 또한 다른 방식으로 변모하게 되겠죠. 자동차 수리업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없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없어지겠네요. 이것처럼 수많은 AI 기술의 발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기술 변화로 인해서 노동은 계속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의 파편화의 현상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유급휴직, 무급휴직을 병행하고 또 5일 근무하던 것들을 3일 근무로 줄여보고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여파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업들도 이런 것을 하면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40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서 계속 노동을 하진 않잖아요.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AI, 빅데이터가 발달하면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8시간 안에 어떤 노동을 제공하는지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8시간 안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은 계속 정량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8시간의 노동은 이제는 파편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 중에 능력이 있는 비정규직들은 훨씬 더 작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능력이 없는 정규직은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8시간의 노동은 더 이상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노무사를 준비하거나 노동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긱워커 근로에 따라서 이 비정규직의 근로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들을 기업과 근로자 측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환경의 변화는 임금 격차의 극대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계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서비스업보다는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죠.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일자리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이 월급에 대해서 우리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의 효율, 자동화의 효율에 맞먹는 수준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월급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가 됨에 따라서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그러면 이 노동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침 서비스, IT 쪽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IT 쪽은 괜찮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매우 낮고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기에는 좀 한참 멀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임금 수준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고부가가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요. 네, 두 번째는 나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월급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아까 전에 환경의 변화에서 봤다시피 임금 수준은 더 이상 우리의 자아 실현이나 만족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종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의 비교를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죠. 네, 월급이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월 1억을 버는 사람도 많고 10억을 버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한 400~500만 원 또는 200~300만 원 버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의미감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물가 수준 그리고 집값을 보면 여러분들의 월급은 계속적으로 의미감을 잃어가는 수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상당하게 많아요. 우리는 셀 수도 없을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루하루 비교를 하게 되고 매일의 노동 그리고 매월의 월급에 대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한 직장에서 내가 월급쟁이로 있겠다, 이런 동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저에게 상담을 많이 받는 분들도 보면 월급을 상당하게 많이 받으세요. 이미 1억 이상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변호사, 전문직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월급 수준하고 별개로 만족도가 매우 높지 않은 이유를 보면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의해서 본인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는 개인의 자아실현, 동기부여 측면에서 매월의 고정된 월급으로는 직장인으로서 가치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는 노동의 형태는 바로 슈퍼 비정규직의 노동입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벌면서 여러분들이 한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 발전과 혁신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해나가는 노동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슈퍼 비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전문성과 나의 커리어 로드맵 그리고 내가 어느 환경과 시장에서 과연 먹힐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정규직의 직장인을 서서히 벗어날 준비를 하는 그 단계가 바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환경 변화 그리고 나에 대한 변화, 마지막으로 슈퍼 비정규직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퇴사를 많이 고민하세요. 이제 앞으로 퇴사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는 꼭 점검을 하신 다음에 새롭게 넥스트 스텝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넥스트 스텝을 고민할 때 조금 더 어떠한 점들을 의사결정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